화랑도가 화가 꽃이잖아요. 랑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원래 화랑도면 무리도자 쓰는데 길도자를 써가지고 도는 정신수련, 화는 꽃이니까 지식, 랑은 무술. 해서 이렇게 예전 화랑도는 지식교육, 무술교육, 정신수련 세 개를 같이 했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니까 지덕체랑은 조금 달라요. 명상이 뭐 바로 덕은 아니잖아요. 덕의 기초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할 때는 지식교육, 명상, 체육 이걸 배우는데 길러지는 거는 덕이 길러지는 거죠. 그 와중에 지혜와 덕과 체력이 길러진다. 그 약간 다르죠. 덕교육,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게 덕교육을 바로는 못 시키나 그런데 봉호 선생님 말은 지혜가 높아지면 덕도 알아서 나온다. 명상을 하고 지혜를 하면 이제 정해상수죠. 정해상수가 되면 덕은 알아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아쉬웠는데 제가 그걸 보완한 게 양심 성찰이죠. 바로 명상이 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지덕체가 더 완비될 거다. 그래서 학당은요, 2005년에 바로 종무도를 만들었습니다. 학당 세우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단체를 바로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항상 추구했던 게 문무가 이렇게 겸비돼야 좋다. 몸 닦는 거는 종무도에서, 그리고 강의나 명상, 그리고 덕성 함량은 학당에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이제 홍익학당이지만 그렇게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항상 학당 하는 일은 망할 듯 안 망하고 계속 이어오다가 종무도도 최근에 사람들이 더 부럽더만요. 그래서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주 좋고. 학당도 명상 수련이나 또 덕성을 바로 기르는 양심 성찰 하는 거 다들 잘 재밌게 즐겨서 하시고 재밌어서 하셔야 돼요. 저는 재미없게 앉아 계시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재밌어서 하셔야지 재미없는 건 오래 못 해요. 억지로 하는 거는요, 그건 오래 못 합니다. 나중에도 효과가 안 좋아요. 억지로 한 거는 안 좋습니다. 내가 재밌어서 해야지 자기 걸로 잘 소화가 되지. 안 그러면 다 체해요, 나중에. 억지로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 체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라고 해도 본인이 흥이 안 나서 한 거는요, 오래 못 가요. 좋은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요. 이 인과론을 꼭 믿으세요. 이 씨앗 인자죠. 씨앗이 네모난 거 안에 큰 대자 있죠. 저 안에서부터 자꾸 커지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뭔가 씨앗이 고만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자란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자라는 힘을 갖고 있는 이게 씨앗이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무가 다 이 씨앗에서 나무가 나오고 마지막에 나무에 열매까지 열리는 게 지금 과자죠. 과보가 생깁니다. 여기 과일이에요. 과일을 눌러서 짜내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게 물이 나오죠. 그럼 여기 이제 기름 유자죠. 기름이 나와. 여기 과일이에요. 인과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카르마 경영의 비법은 인과 법칙을 정확히 하는 거죠. 카르마 법칙을 알아야 카르마를 경영하죠. 명상을 통해 육바라밀을 닦는다. 이거는 카르마를 경영하는 아주 이제 기술이고, 그런데 그 전제가 카르마 법칙이 있어야지 카르마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카르마를 다룰 수가 있죠. 인과 법칙을 아셔야 여기에 맞게 이제 육바라밀을 쓰시면 아주 좋은 열매가 재배됩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 맺는 어떤 농법이랄까요? 이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 이 비법이 육바라밀. 양심이죠, 다른 말로. 그래서 이 양심 안에 지금 명상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육바라밀은. 양심을 설명하는 거 안에 양심을 잘하려면 명상 잘해야 된다. 에고를 초월해야 된다. 그래야 양심이. 욕심을 초월해 양심이 나오죠. 욕심의 초월이랑 이미 전제돼 있어요. 그래서 명상도 육바라밀 안에 선정이라고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만 잘 닦으시면 돼요. 그래서 양심의 씨앗을 뿌리시면 반드시 그거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때는 과보를 누리는 거라 여러분이 좋죠. 근데 씨를 뿌리는 거는 꺼려 하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맛볼 때는 다들 좋아하는데, 그러려면은 봄부터 고생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요건 안 하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르마를 경영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좋은 종자를 자꾸 뿌려야 된다. 이걸 뿌리고 육바라밀에 맞게 뿌리고 관리하시면 반드시 좋은 과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씨는 뿌렸는데
내가 다시 망쳐버릴 수도 있죠. 망치지 않으시려면 계속 육바라밀의 배양이 계속 있어야죠. 그러면 그 종자가 좋은 인연을 만나서 또 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두시면, 아무튼 씨를 심으시려면 씨앗은 세 개로 이루어집니다. 업은 불교적으로 말할게요. 생각, 말, 행동으로 이루어지죠. 예. 예. 생각, 감정, 오감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지만, 아무튼 지금 마음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행동으로 짓는 업. 뭔가 업을 지으시면 그게 씨알이 됩니다. 그게 남아있다가 이게 잘 자라다가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육바라밀을 반드시 담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좋은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지금 생각 하나 그냥 막연히 하면 좋은 씨앗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뿌리시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씨앗을 뿌리시는 거죠. 악이 될 수도 있고 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적 없는 씨앗이 뿌려지겠죠. 그런데 그냥 막연한 한 생각 하나에도 내가 그래도 자명하게 생각을 하자. 남이 지금 너 뭐 생각하냐 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자. 양심에 맞는 걸 하자.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육바라밀을 적용하시면요. 그 생각하신 거 하나가 씨앗이에요. 그게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하면은 과보가 더 커지겠죠. 속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남한테 말로까지 하면 과보가 더 커지고, 그걸 행으로까지 하시면 이제 열매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육바라밀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더 잘 자라게 이렇게 도와주면 그 과보는 당연히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씨앗에서 열매 맺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무위법. 예, 이거 무위법은 여러분의 노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주 공식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 원리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노력은, 여긴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유의의 세계죠. 저긴 무의의 세계고, 유의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일은 생각, 말,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유의라는 게 카르마를 짓는다는 거죠. 내가 카르마를 지을 때 반드시 육바라밀에 맞게 지어주실 것. 예, 육바라밀, 양심에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첫째, 선정바라밀로 욕심에 물들지 않는 양심의 순수성을 지켜주시면서 이게 깨어있다는 거죠. 예, 파냐바라밀로 자명한 선택을 하셔서, 인욕바라밀로 진실을 수용하시고, 예, 흔쾌히 진실을 받아들이시고, 올바른 진리, 올바른 선택을 받아들이셔서 그걸 이제 실천으로 옮기셔서 정진바라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남하고 나누고 선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노력을 해주시면 이제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생각 하나에도 이렇게 육바라밀을요, 육바라밀을 다 담아야지 해서 너무 육바라밀을 다 넣으려다가 머리 아파지지 마시고, 일마다 자명하기만 하면 그 안에 이미 다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 6개를 두루 따져보시되,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어떤 정보 같은 거는 당장 이게 근거만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될 일은 자명 위주로 따지시면, 인의지 중에 지혜를 따지시면 나머지 인과 의와 예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면 찜찜하면 뭔가 티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에 육바라밀을 다 분석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급하면 급한 대로 우선적인 덕목만 하나 붙잡아도 나머지가 크게 오류 안 날 거는 그거 하나 붙잡고라도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자명하게 붙잡으셔서 씨앗을 뿌리시면 그 순간순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만 뿌리면 됩니다. 이 씨앗을 뿌릴 때 완벽한 씨앗을 뿌리시려고 하면 안 돼요. 못 뿌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노래방 처음 간 사람이 100점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 노래를 못 불러요. 그냥 나오는 대로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점수 나오는 거 받아들이고 조금씩 나아질 생각을 해야지, 난 한 번에 완벽해야 된다. 그러면 한 번에 육바라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합니다. 막혀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처한 상황, 내 역량도 있지만요. 내 역량, 내 기질, 내가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요. 그럼 요 안에서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육바라밀만 하면 돼요. 양심에 걸리지, 크게 찜찜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한에서 제일 자명하게. 완벽한 자명함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자명함을 추구하시. 그러면 그 씨앗은 반드시 좋은 과보를 낳겠죠.
그 과보가 자꾸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를 맛보셔야 여러분 실력이 늘어요. 근데 곧장 씨앗 뿌리고 바로 열매 맛보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씨앗만 심으시면 자연히 저 열매가 걷어져요. 그럼 걷어질 때쯤 되면 뭔가 여러분이 더 편해집니다. 힘이 나요. 학당도 그러잖아요. 씨앗 뿌려놓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 힘으로 좀 더 좋은 씨앗 뿌리고 더 좋은 씨앗 뿌리고. 예, 이러다 보면 점점 수월해져요. 그래서 힘들던 게 점점 수월해지게 됩니다. 자꾸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니까요. 그 분야에서. 예, 그런데 이 열매 과보가 안 일어나는데 계속 씨만 뿌리려고 해도 힘들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그 급한 마음에 막 열매를 빨리 맺어라 하면 그건 억지가 돼서 탐진치가 돼버리니까 무의의 공식에 맡겨두세요. 우주가 알아서 해줘요. 적절한 때 적절한 타이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은 씨앗 뿌리는 그것만 신경 써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라는 걸 못 믿고 뿌려도 답답하실 거고 이건 당연히 그런 거니까 이 씨앗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지나간 일을 가지고도 분석해보고 자꾸 양심 분석하시다 보면요. 확신이 좀 더 빨리 드실 거예요. 반드시 내가 뿌린 씨앗에는 열매가 과보가 있더라. 생각, 말, 행동에 육바라밀을 담으면 반드시 담은 만큼 과보가 있고 육바라밀을 안 담으면 안 담은 만큼 반드시 마이너스 과보가 있더라. 열매가 형편없더라. 어떤 경우 열매가 좋더라. 이거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런 데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지. 하늘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주 인과법에 맡기는 거예요. 인과법이 알아서 해줘요. 예. 처음에는 그게 이제 확신이 안 드니까 자꾸 좋은 씨앗만 뿌리라고 해도 막막하시겠지만 실험을 자꾸 해보시다 보면 이제 감이 온다고요. 하늘을 믿게 돼요. 내가 이 정도 노력 기울이면 하늘도 반드시 이 정도 해주더라. 우주 공식이 그렇더라. 이걸 아시게 되면 영성이 개발된 거죠. 그러면 인과법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좋은 씨앗을 뿌리게 돼요. 이제 결과를 믿으니까. 예, 그렇게 되시면 카르마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지만 전 국민적으로 해야 될 운동은 양심 운동이고 각자 자기 처한 자리에서 처한 환경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기질을 가지고 완벽한 게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씨앗을 뿌리자 하는 겁니다. 그러고 결과물을 기다리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좋은 열매들이 열릴 것이다. 우리나라의 풍성한 어떤 좋은 과보가 이제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될 겁니다. 씨 뿌릴 때는 이게 언제 되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하는데요. 그 장사하시는 분은 뭐 5년, 10년 바라보고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때 첫 수확한 걸 팔고 이렇게 멀리 보고도 하시는데 양심 가지고 그거 못 기다리세요? 양심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렇죠? 욕심으로도 기다리는데 양심으로 요거 못 기다리시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예전 도인들이 다 뿌려놓고 또 기다린 겁니다. 예전 어른들도 와서 열매 못 봐도 뿌려놓고 간 것도 많아요. 당대의 열매를 본 것도 있지만 못 본 것도 많이 뿌려놨죠. 예수님도 당대에 못 보는 것도 많이 뿌려놓고 간 거죠. 그럼 나중에 또 그게 열매가 또 열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또 향유하고 이게 보살도입니다. 씨는 내가 뿌리지만 재미는 중생들이 다 같이 봤으면 하는 거. 열매는 다 같이 나 혼자 맛보는 게 아니라 같이 누렸으면 하는 거. 그게 보살도예요. 씨를 뿌려야 보살도지 씨를 안 뿌리면서 기다리는 거는 소승의 도밖에 안 돼요. 대승의 도는 씨는 내가 뿌리되 고생은 내가 하되 향유는 다 같이 했으면 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양심의 마음이거든요. 아는 사람이 먼저 뿌려야 되거든요. 모르면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뿌려줘야 되고 그 뿌린 결과물을 나 혼자 누리려고 하면 그건 욕심쟁이가 되죠. 같이 누릴 생각하는 거. 그게 양심에 맞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하여튼 최선의 씨앗을 뿌리시라 하는 최선의 씨앗. 그 최선이라는 게 다양한데 대학 강의 때 제가 DVD에 있는 강의 그 교재에는 제가 다 정리까지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 고정 콘서트 할 때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대학에 이 말이 나와요. 대학의 강령이 뭡니까? 첫째, 명명덕. 자신의 양심을 밝힐 것. 두 번째, 백성들의 양심이 밝아지는 걸 도와줄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나와요. 세 번째, 지어지선. 그칠지 어디에서 그칩니까? 지극한 선에서 그칠 것. 저 대학 인간의 길을 열다 예전에 제가 쓴 책, 2005년에 쓴 책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최고의 선이란 뭐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최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궁극의 지선이요. 궁극의 최고의 선. 양심이 100% 발휘된 상태가 제일 지선이겠죠. 이건 궁극의 지선이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건 궁극의 지선은요. 영원한 목표로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 지극한 선이라는 거는요. 딱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역량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제일 양심에 자명한 게 지선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건을 빼고 얘기하면은 양심에 100% 완벽한 어떤 또 이상적인 선한 모습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상이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선은 지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할 선은 지금 내 역량과 내 처지에서 최선인 그걸 하셔야 돼요. 제일 찜찜한 거 안 해야 되고 제일 자명한 거 하셔야 돼요. 그걸 하면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고 그게 최선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그게 보살로서 이 땅에 최고의 좋은 어떤 화보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 이상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자꾸 혁명을 해야지 개인의 양심만 자꾸 챙겨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통령도 양심 운동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제 얘기대로라면 최선의 씨앗을 뿌리고 다 같이 뿌리자는 거예요. 각자 처지에서. 역량 되는 사람은 더 혁명할 역량이 있다고 혁명하세요. 그게 자명함이에요. 뭔 얘기냐면 아니 별짓도 다 하시라고요. 각자가 자기 양심에 제일 자명한 게 있으면 하시라고. 나와 나 모두에게 제일 좋은 일이 있다. 그거 하시라는 거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자 자기 역량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이 제 얘기 듣고 있으시다면 정치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셔서 국민을 위한 좋은 업을 지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무슨 국가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너무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바꾸세요. 그런 나는 국민을 위해 혁명적인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다 지금. 그런데 내가 나약한 어떤 신념 때문에 좋은 일을 못하고 있었다. 욕심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 또 내 편견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 양심 성찰해봤더니 나는 이런 역량의 일을 할 수도 있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참았던 걸 한번 해보자. 최선. 그러면 또 국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고요. 즉 한 명 한 명이 자기 지금 처한 처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쉬고 계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보시라. 그게 합쳐지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요. 자, 우리 민족 지금 제일 권력을 가진 제일 윗분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선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양심적으로 다 같이. 그럼 당연히 바뀌죠. 예. 그러니까 남이 하면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지르세요. 먼저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들부터 정치인들도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민주시대니까 국민부터 정신 차려야죠. 국민이 또 그런 사람 또 안목이 높아지면 좋은 사람 뽑을 거고 또 뽑아놓은 사람이 또 양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또 압박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깨어 있으니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래야 이제 민주사회죠. 진짜 민주사회죠. 민주사회가 되려면 아무튼 철칙이 국민이 직접 다스리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랑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국민이 직접 못하니까 대표를 뽑아 놓았으니까 대표가 국민의 입장을 배려 안 해버리면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 뽑으셔야 돼요. 자기 양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봤다가 그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국민들이 잠잘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안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뭐에 최선을 다하냐면 자기 거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요거 구분을 하셔야죠. 민주사회인데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국민이 그거 구분 못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심각한 거죠. 이거 구분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는 노력도 결국은 구분하는 노력도 여러분이 안목이 있어야지 뭘 하시잖아요. 각자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생각, 말, 행동을 최선을 다해서 쓰는 연습. 육바라밀을 담아서 좋은 씨를 뿌리는 연습.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이 연습을 해야 고수도 알아보고 하수도 알아보고 이제 자기가 해봐야 좋은 리더도 알아보고 나쁜 리더도 알아보고 다 보여요. 지금은 안 보여요. 나도 욕망에 쩔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누군가 와서 내 욕망을 자극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리더로 보여요. 이 정도 안목에서는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자체를 바꾸는 거를 뭔 얘기로 보지 마시고 뭔가 뭐 혁명적으로 있잖아요. 옛날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무슨 쿠데타니 뭐 반정이니 조선도 보면 뭔가 한번 바뀔 때가 뭐 반정이라고 하죠. 지금 보면 이제 쿠데타죠. 뭔가 그런 거 기대고 살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 민주사회면 내 삶을 바꿔서 나라를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남이 뭔가를 뭘 해주기를 내 마음에 안 드는 정치 남이 바꿔주기를 남이 뭐 뭔가 해주기를 우리는 해봤자야 힘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지 우리가 뭐가 있어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민주사회면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정신 차리는 씨를 뿌려야 이 열매가 맺어져야 이 사회에 뭐 변수가 생겨서 또 다 남들도 좋은 씨를 뿌리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부터 해야지. 이 좋은 인과론을 딱 듣고 알아도 내가 뿌린 씨앗이 뭐 얼마나 열매를 맺겠어 하고 아무도 안 뿌려버리면 그 사회에 더 나은 열매가 맺겠습니까? 과보가 올 리가 없잖아요. 복이 올 리가 없잖아요. 누구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리고 씨를 뿌릴 때 그 작은 복이라도 오고 그러다 그게 쌓여서 큰 복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나라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거에 뭐 해놓은 건 차치하고 지금부터라도 복이 올 좋은 업을 많이 지읍시다 이겁니다. 저는 국민적으로도 많이 지으면 나중에 더 국민 생각하는 리더가요.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복이. 여러분이 국민들이 고생할 팔자가 아니면 좋은 리더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국민들이 다 같이 고생할 팔자를 벗어버리는 좋은 씨를 많이 뿌리는 운동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런 리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봉호 선생님 글을 봐도 그 당시에도 대통령이자 누구나 정치인들이 이제 부조리 한 거 이런 거 나오면 국민들이 아직 고생을 더 할 팔자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도인들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국민들이 고생할 팔자가 아닌 팔자가 되면 리더가 좋은 리더가 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딘가에서라도 배양돼서라도 나와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갑자기 국가에서 지원 안 해줘도 자기 혼자 해서 나오듯이 어떻게든 나와요. 여러분이 그런 동계올림픽 재밌게 볼 팔자면 누군가가 나와준다고 했어. 여러분이 나라에서 나라의 덕을 입어서 살 팔자가 되면 그런 도와줄 리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과론을 활용해 보자는 거죠. 왜냐? 지금 우리 말 들을 사람 각자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럼 내 말 들을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나를 못 바꾸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도 공허하잖아요.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양심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제가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뭐 보장을 뭐 받은 적이 있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양심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너 지금 최선 다하고 있냐라고 제 양심은 외치는데 저로서 최선은 제 얘기 들을 사람은 일단 저밖에 없으니까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수밖에 없죠. 육바라밀에 맞게. 그래 놓고 여러분이 또 제 이 생각, 말, 행동에 좋은 영향을 받으시기를 비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좋은 과보를 자꾸 낼 씨앗을 저는 뿌리면서 남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되기를 계속 비는 거지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여러분이 또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업을 짓는 거죠. 좋은 업을 지어주시고 그러면 제 과보가 더 늘겠죠. 제가 그 뿌린 씨앗으로 여러분한테 좋은 도움까지 갔다면 여러분이 그 도움을 받기로 선택하셨다면 제 과보는 또 더 커질 거고 여러분도 좋은 과보를 갖게 되고 그럼 제가 또 더 커진 그 과보를 제가 어디다 쓰겠어요? 또 투자해가지고 더 좋은 업을 짓는데 투자하면 이게 지금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믿는 게 이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모르고 이거는 우주 공식이라는 건 알아요. 제가 지금 있는 제 자리에서 제가 양심의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우주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거. 이 지구에는 이 인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거.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아는데 제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찜찜하니까 무시한. 그래서 저는 계속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 이 공식을 소개해 드리는 건 같이 하시죠. 같이 해야 아무래도 힘이 나고 더 재밌지. 예, 혼자 하다간 지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심의 소리 때문에 또 지쳐도 하겠지만 그래도 더 재미지게 해야지 이게 오래 하고 더 열심히 하거든요, 사람이. 예, 나중에 억지로 하다 보면 재미없어져요. 멈춥니다, 곧. 이게 다 이게 공식이니까 다 아시는 공식이잖아요. 씨앗을 뿌리자. 최선의 씨앗을 뿌리자. 뭐가 최선이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의 최선인 그거. 가장 자명한 그거 하자, 이거는. 예. 그래서 완벽한 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 완벽한 걸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최선인 것도 다 찜찜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자찜이 최선일 때도 많아요. 왜냐? 그 찜찜함 어디서 나올까요?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인간은. 인간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걸 알아요, 뭔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피치 못해 이걸 하는데 찜찜해요. 그런데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완벽한 건 이상이고요. 찜찜하지만 지금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최선인 거 있죠? 그게 우주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찜찜할 일이 아니고. 이해되세요?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제가 이 얘기. 진짜 최선인 거는요. 궁극의 최선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최선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그거 안 하시는 게 찜찜하지. 인류를 다 구제 못한 게 찜찜하세요. 지금 오늘 자녀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 한 게 찜찜하세요. 그게 더 찜찜해요. 왜냐하면 요건 내 역량 안에 있는데 내가 망쳐놓은 거고 인류를 다 구제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도 당당하죠. 일단 예수님부터 하라고 하시죠. 나 구제한 양반을 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래도 되는데 자녀한테 그래 놓은 거는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는 그게 제일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현재 제일 찜찜한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공부가 잘못되면은 이 부분적 자명함에 빠져버리면 그런 데 집착했어요. 인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지구 저편에 누군가 굶고 있다는데 하면서 가족하고 싸우고. 이 밥이 넘어가십니까? 하면서 가족들하고 싸우고. 뭔가 가족들도 참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찜찜한데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저 말대로 살면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부분적 자명함이 이렇습니다. 부분만 자명하다 보니까 뭔가 전체적 균형을 깨요. 이해되시죠? 무슨 상황인지. 그래서 자, 이게 빨리빨리 안정해지면 여러분 힘드실까봐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큰 거는요, 양심이, 내 안에 신성한 양심이 있다 보니까 우주 전체를 구제하기 전에는 만족이 안 올 겁니다. 그 찜찜함은 수용하셔야 돼요. 인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 지금 중간 목표로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그 일, 그게 중간 목표죠. 중간 목표가 계속 이루어져야 최종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지, 최종 목표만 자꾸 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여러분이 100억 부자가 되겠다고 딱 결심을 세우시고, 그럼 중간 목표가 나와야 돼요. 100억을 벌려면 올해는 1억을 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100억 번다만 딱 있어요. 책상에 100억 번다만 붙여져 있어요. 10원도 못 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방에 내내 누워 있어요. 100억을 벌 생각을, 100억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장사를 해볼까? 100억이 벌리겠어? 하나도 못 해요. 월급을 받으면 되려나? 그래가지고 100억 모으겠어? 못 해요. 이해되시죠? 일단 1억이라도 모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최종 목표만 있으면 사람은 못 움직인다고요. 중간 목표를 그리고 매일매일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어디까지. 그래야 오늘 저녁에 발 뻗고 자죠. 100억 번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발을 못 뻗고 자다가 죽습니다.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하고 마음만 괴롭히다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류를 다 구제한다. 100억보다 더 큰 목표거든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시다가 죽어야 돼요. 밥을 먹어도 내가 지금 이 밥이 먹을 때가 아닌데,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보살은 밥 맛있게 먹고 열심히 오늘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도 하고 발 뻗고 자야 돼요. 찜찜한 것도 수용해야 돼요. 왜냐? 그게 지혜로 보는 거죠. 그게 지금 왜 찜찜한지는 알겠는데 내 역량은 현재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 뭘 했습니다. 이게 선명해야지 발 뻗고 주무시죠. 어설픈 보살도 했다가 힘들어지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내 역량에서, 내가 처한 처지에서, 왜 아까도 얘기했죠. 처지가 중요한지. 내가 아무리 선을 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결사반대를 하면 나도 그러면 이 안에서 또 바꿔야 돼요. 모습을.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집에 가셔서 양심 노트 안 쓰면 사람 아니라고 막 울부짖으시면 안 돼요. 가족들이 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데 혼자 분에 못 이겨서 왜 이 가족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가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고요. 보살도는 가족들 상황을 보고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이 가족을 이렇게 하자는 게 목표였는데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내가 양심을 갑자기 주장해버리면.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양심이 시키는 건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라는 건데 갑자기 가서 비법을 알아냈다 해서 우겨가지고는 가족들이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양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술을 함부로 놓으면 안 된다고요. 상황을 다 파악해야 돼요. 상대방 입장은 어떤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이거를 감당할 수준인가? 거기에 맞게 양심을 제시하면서 같이 가자고 해야 돼요. 기분도 즐겁게 해줘야 되고 에고도 만족시켜줘야 돼요. 치킨이라도 하나 사서 들고 가서 얘기를 해야 그나마 또 얘기를 들어주고 선물이라도 앵기면서 얘기를 해야 좀 더 들어주고 이거 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수용 못하겠다. 아니 어떻게 선물 받고 양심 얘기를 해? 이건 아니지. 이래버리면요. 원칙주의자 되실지 모르지만 보살도는 못해요. 결국 그 산으로 가셔야 돼요. 혼자서. 가족 안에서 점점 외로워지시다가 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게 보살도가 아니에요. 보살도는 과보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결과물로 입증해야 됩니다. 본인이 보살도를 했다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본인 기분만 내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씨앗을 진짜 제대로 된 씨앗을 뿌려서 제대로 된 과보를 낼 수 있어야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내가 요 말을 던져놓으면 요게 씨앗이 돼서 가족들이 더 보살도를 향할 거고 더 행복해질 거다. 요 자신 있는 씨앗만 딱 뿌리고 말아야지 괜히 더 했다가 그 씨앗마저 죽어버린다. 안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어렵죠. 보살도라는 게. 이게 농사 짓는 거 배우는 것처럼 이 보살도는 사람 마음에 씨를 뿌리고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이거 더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무형의 농사꾼이라고요. 보살. 예수님처럼 항상 겨자씨 하나가 뭐 이렇게 자라서 커지고 이런 거 예수님 성경에도 이런 거 나오죠.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지면 못 자라고. 이 씨앗을 또 아무데나 던져도 안 된다고요. 이 보살도의 어떤 진리를 전할 때도 상대방 마음이 지금 가시밭인지 지금 아주 훌륭한 밭인지 보면서도 뿌려야 되고 어디까지 뿌릴 건지 말을 해도 어디까지 하는 게 육바람일에 맞는지 멘토링 할 때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멘토링을 못해요. 멘토링을 하시려면 진리도 자명해야 되지만 전달하는 방식도 자명해야 되거든요. 육바람일에 맞게 전달되지 않으면 전달받는 사람은 바로 압니다. A를 질문했는데 B를 대답하거나 본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멘토가 신나서 전혀 궁금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나 상대방 눈치를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해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 게 다 보살도예요. 그렇게 되면 내 진리,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무리 맞는 진리라도 상대방한테는 좋은 열매를 맺게 못해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농사꾼이냐 이거죠.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우주에다 우겨봤자 우주에서 볼 때 나는 형편없는 농사꾼. 뭔가 뭐 열매 하나 제대로 못 맺는 농사꾼. 뭔가 문제가 있죠. 보살도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씨앗이라는 거는요. 지금 인욕바라밀이 중요한데요. 지금 물론 지혜바라밀이 다 살펴줘야 돼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모습을 빨리 찾아내야 되고 수용바라밀이요. 그걸 빨리 인욕해줘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돼요. 가족의 수준도 받아들여줘야 되고 내가 처한 나라의 수준, 이 국민 문화의 수준, 의식 수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보살도 하겠어요? 이런 건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소리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런 건 뉴욕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한국에서 보살도 하지 마시든가. 한국에 계시면서 계속 다른 데면 더 잘 됐을 텐데 뭐 중국이면 나았을 텐데 일본이면 그래도 이런 거 말 들었을 텐데 이게 보살도에 맞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한국인의 지금 장단점, 한국인의 마음의 그런 어떤 그
갈증을 금방 읽어내셔야죠. 보살 수용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막는 게 수용 인욕바라밀이 막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마음 읽어낼 때 막는 게요. 인욕바라밀이 안 되면요. 수용이 안 돼요. 지금 가족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도 못 받아들여요.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한테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래요. 화를 내고 있고 상처받아서 열받았다는데 너가 열받는 거가 잘못됐다니까 이렇게 나가면 수용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인욕하셔야 돼요. 상대방 기분이 제가 아무리 성자 같은 언행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수용해 주셔야죠. 옳고 그르고는 다음 얘기고 일단 수용이라는 건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걸 인정 안 하고 접근합니다. 왜냐 인정하면 내가 나쁜 놈이 되니까 인정을 못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 허심탄회하게 해보자. 솔직히 얘기해봐. 엄마한테 불만 있어? 예, 있어요. 너가 불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래서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라는 결론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인욕바라밀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에고한테는 참 쓰지만 아프지만 내 에고한테는 치욕이고 아주 모멸감이 오는 일이고 분노가 오는 일이지만 수긍해 주는 걸 인욕 그러는 겁니다. 욕됨을 참는다고 해서. 그게 진실인 경우에는 아무거나 인욕하지 마시고 진실이니까. 진실이잖아요. 진실이나 진리를 받아들여 주는 게 인욕이에요. 내가 A라는 주장을 아무리 하고 다녔더라도 몇십 년을 하고 다녔더라도 어느 날 B라는 주장을 들었더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걸 인정하면 내가 모자란 사람이 되잖아요. 뭐가 돼요? 체면이 뭐가 돼요?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면 뭐가 부족한 겁니까? 인욕이요. 인욕을 해주셔야 돼요. 나한테는 치욕이지만 받아들여야 나도 자명해지거든요. 진리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인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인데 못 받아들이고 계신 것도 있고요. 여러분 편견이랑 안 맞아서. 지금 남의 감정을 못 받아들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아집에, 욕심에 그게 충돌이 나서 저걸 받아들이면 내가 이제 모자란 사람이 되니까.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욕심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진실인데도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는 게 지금 좋은 씨앗 뿌린 거예요. 인욕바라밀 자체가 좋은 씨앗을 뿌린 거예요. 재밌죠? 좋은 판단 자체가 자명한 그 씨앗을 반야바라밀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간간히 몰라 한 번 더 해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선정바라밀이란 좋은 씨앗을 뿌린 거예요. 반드시 과부가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반드시 과부가 옵니다. 큰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그 씨앗으로 인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양심 나 더 못하겠다 싶을 때, 나 명상도 못해, 뭐 더 못해, 양심 그만할래 할 때, 그래도 좋은 씨앗 뿌려야 좋은 결과가 오지. 오늘 하루 더 하자 해서 한 번 더 하는 마음을 내시는 게 정진바라밀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리고 또 빠진 게 뭐 있죠? 지게바라밀. 남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하고 싶을 때,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 남한테 좀 못되게 굴고 싶을 때, 선을 어기고 싶을 때, 내 욕심 때문에요. 나한테 당장 편하다고 남한테 죄 짓는 거 하고 싶을 때 멈추는 게 요게 이 지게바라밀의 씨를 뿌리는 뭐 상대방 입장 배려해주고 내 이익만 따지지 말고 상대방도 같이 이익을 얻게 해주는 게 보시바라밀 씨앗 뿌리는 겁니다. 요 씨앗을 계속 뿌리고 다니시는 분이 보살이에요. 우주에서. 보살이 없으면 그래서 우주는요 망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씨앗을 안 뿌려주면요 중생들은 씨앗을 뿌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누릴 수확물이 없어요. 사실. 보살들이 지구에 와서 뿌려놓은 그 수확물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다. 고전 공부합시다. 고전이 있으니까 공부하죠. 고전은 누가 만들어놨어요? 보살들이 씨를 뿌려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열매물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음미하고 계십니다. 살다가 힘드시면 고전을 또 그 열매의 맛을 보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는. 지금도 계속 좋은 업을 짓고 계세요. 옛날 보살들. 좋은 과보를 지어놓고 가니까 그 과보로 인해 그 과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나오면 과보가 더 늘죠. 지금도 공덕을 계속 쌓고 있다니까요. 죽었는데도.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 분이 보살이에요. 그런 분은 또 세세생생 와서 또 뿌립니다. 또 와서 또 뿌려요. 어디 가겠어요, 그분들이.
극락 가서 어디 뭐 휴양지에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죠? 파라솔 밑에 쉬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양심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들 죽은 뒤에도 더 공부하고 계시겠죠. 다음에 지구 갈 땐 더 좋은 거 하고 와야지 하고 더 연구하고 계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살도로 생각하면 우주가 보여요. 보살도를 이해 못하면 우주가 안 보여요. 왜 살아야 되는지. 한순간도 왜 더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못 살아요. 살 낙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보살도를 아시면요. 무한한 우주를 내가 수용하게 됩니다. 무한한 생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으면서 어마어마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아무튼 제가 저를 봐도 계속 지구에 씨 뿌리고 열매 맺게 하고 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와서 이 짓을 또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익숙하고 편한 거 보면 계속해서 뿌리고 다녔구나. 유불선 기독교 뭘 봐도 재밌는 거 보면 전에 많이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 같아요. 많이 했던 것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합니다. 아, 이런 거 괜찮은 거. 이런 사람 괜찮아. 추천하는 사람. 계속 씨 뿌리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걸 또 남하고 나누고 또 이거밖에 우주에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다 재미가 있죠. 뭐든지. 그 낙이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도 자기 나름의 낙은 다 있습니다만 영원한 낙을 생각해 보면 생을 관통해서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큰 의미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전 성인들도 이거밖에 없다고 했고 제가 걸어보니까 그 길밖에는 제 인생에 대해 저도 뭔가 힘들고 허무하고 이럴 때가 오거든요. 에고 입장에서는요. 늘 허무하고 힘들고 그래요. 근데 그 에고의 입을 다물 정도의 의미 있는 그 삶의 목표란 거는 보살도밖에 없더라고요. 보살도를 제시하면 에고가 입이 다물어져요. 그래서 에고가 흥분합니다. 에고도. 뭐 더 잘해보려고 하고. 의미를 얻으니까 살맛이 나고. 저도 제 에고를 자꾸 살맛 나게 해야 이걸 데리고 다니지. 힘들다고 하면 못 가겠습니까? 근데 뭘 제시해봐도 이게 흥분을 안 하는데 보살도 제시하면 언제나 가슴이 뛰어요. 제 화엄경 강의할 때 혼자 흥분해서 막 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요즘. 진도도 안 나가고 막. 재밌으니까요. 제가. 그 보살도를 얘기한다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돼서 그걸 남들하고 그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돼서 재밌으니까 혼자 계속 떠들고 다니죠. 이 최선의 씨앗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제가 선명하게 전생이 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을 관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하고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자명한 근거들이 없어서 어떤 어렴풋이 느껴지지만 어떤 계속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들이 이번 생에 얻었다고 하기엔 너무 이렇게 그런 게 많아요. 너무 그냥 저는 당연하게 알았던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른 분들한테 저는 그게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다른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내가 지금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태계 일곡집을 보면서 동경대전이니 뭐니 그때 원불교 경전도 보고 고등학교 때 볼 걸 다 봤어요. 그래서 대학 가니까는 친구들이 너가 간사를 좀 동양 철학을 지도해달라 해서 제가 그 대표가 돼가지고 동아리를 하나 만들고 했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인데 나중에 보니까 아 내가 그쪽에 재능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의 글이 더 어렵고요. 고전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뭔 말을 하는지는 그냥 와닿았어요. 뭔 얘기를 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하면 고2 때 논어맹자, 노자, 장자 진지하게 봤는데 그때 느낀 느낌이나 지금 느낀 느낌이나 비슷한 거 보면 그 감각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추측해 보면 그게 뭐 복불복으로 얻은 능력이 아니라 전에 많이 했으니까 익숙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이거 할 거고 제가 죽은 뒤에 지금 지구에 좋은 과보를 많이 뿌려놓으면 지구에 다시 오면 유치원 때부터 이제 양심 노트를 저를 위해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
지구에 다 깔아놔야 제가 지구 어디에 태어나건 유치원 때부터 양심 노트를 배우게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다음 생에는 더 해가지고 더 큰 성과물을 내리라. 이게 생을 관통한 이 계획이 있으면요. 한 생 한 생에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멀리 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시시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 눈앞에 있는 시시한 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저 죽일 놈 했다가도 아파트값 올려준다고 그러면 또 찍고. 살인자라도 찍어주실걸요? 내 집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면. 자, 이게 좁은 시야입니다. 근데 일반인은 이런 게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도 못하겠어요. 아니, 자기 가족 위해서 그러겠다는데 어떡합니까? 다만, 그래서 큰 시야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시야를 가지신 분이 많으면 그런 거에 덜 휘둘리시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당장 이걸 볼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 생각한다면 더 양심 있는 리더 뽑아야지. 요 생각 한번 굴리는데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생을 윤회를 해서 진화를 해야 여기서 여기까지 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를 한 생에 땡겨보는 방법이 양심 성찰이에요.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듣고 연습을 하다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빨리 와요. 자, 이게요. 카르마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두면 인간이 이걸 아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그 문화가 자꾸 그걸 가르치면요. 아는 생각해 볼 사람도 뭐 진짜로 이니에지 때문이라고 하고 한번 해봤다가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또. 이게 바꾸기 나름이에요. 군대에서 만약에 매일 양심 노트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2년 있다 제대하고 나면요. 양심이 머리에 박혀버려요. 우려되는 거 하나 있어요. 양심 노트 만든 놈 가만 안 두겠다고 누가 타령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건 하나 겁나지만 진짜 그게 들어간다면요. 그 누릴 수 있는 열매가 엄청나요. 자연스럽게 몸에 습이 될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자명한가가 허공에서 들리는 거죠. 상대방 입장은 배려했는가? 양심에 부끄럽진 않은가? 이게 들려야 돼요. 유치원생들도 이거 시키면 들려요. 들리니까 뇌에 회로가 깔려버리면 들려요. 많으면 안 돼요. 그게 한 50개 된다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질문 6개잖아요. 깨어있는가? 자명한가? 이런 게 들리면요. 신경 쓰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지구 카르마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것의 과보로. 제가 생각하는 건 아주 과학적인 거고 자명한 겁니다. 당연히 되는 겁니다. 씨앗만 뿌리면. 씨앗 뿌리는 사람이 적으니까 지금 하늘에다 맡기는 거죠. 운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씨앗 뿌리는 사람이 늘고 나면 자명해져요. 더 자명해져요. 국민들 50% 이상이 이 양심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거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제 그 한 해 한 해 매년 이제 풍년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하늘이 좀 바람도 불어주고 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하는 걱정이 더 많아지게 하는 수밖에. 이걸 더 자명하게 만들려면 이 과보가 지구를 좀 뒤덮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뿌리는 이 작은 씨앗의 열매들이 하늘이 좀 도와주셔서 지구 전체에 아무튼 열매가 맺기를. 특히 우리나라에 먼저 열매가 맺기를. 남한에요. 우리나라 남한에. 남한에서 먼저 양심 문화가 좀 부흥하기를. 그래서 이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걸 못 이뤄내면 우리가 이 카르마를 바꿨다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카르마를 바꾸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다른 공부는 다 뭐냐면 여러분 마음 위로지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 정도의 것도 과보긴 과보지만 이 사회 전체를 바꿀 정도의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너무 미미해요. 혼자 명상 즐기시는 걸로는 사회가 안 바뀝니다. 더 뭔가를 해야 돼요. 그 결과물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전국에 뭐 명상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힘듭니까? 전 세계가 힘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명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 선을 주장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맹자 호연지 기장에 맹자가요 호연지기 기르는 법을 얘기해 주는데 최선의 씨앗을 뿌려라라는 거랑
아주 직결된 얘기거든요. 예,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과부가 열립니다. 그런데 맹자가 호연지기라는 걸 주장하는데 호연지기는요, 여러분이 양심을 따를 때, 마음이 뿌듯할 때, 양심에 걸리는 게 없고 자명할 때 있죠. 그때의 에너지를 말해요. 도덕적 에너지. 그러니까 그럼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심을 실천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단전호흡을 통해 기운을 복돋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맹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양심이에요. 그래서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자, 요거 한자로 써드릴게요.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짧아요. 반드시 필, 있을 유, 일사, 필유사언이 필유사, 예. 필유사언, 예. 이 물정, 필유사언이 물정이고 심, 물망, 물초장 이렇게 그죠. 제가 강의 중에도 많이 얘기한 건데요. 한 번만 더 지금 오늘 주제랑 딱 맞아서 제가 한번 들고 왔습니다. 반드시 일 삼는 바는 있어야 된다. 아, 그 전에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연지기는 이렇게, 호연지기는 정의를 쌓아서 이루어진다. 한문으로 집, 모을 집자, 그죠? 의로울 의자. 정의를 쌓아서 이루어진대요.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식으로 이해하시면. 양심에 부끄러운 게 없어야 정의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게 살다 보면 호연지기는 당연히 생긴다. 마음이 확 트여있는, 그때 오는 그 에너지가 몸에 서려 있다. 양심에 걸리는 게 없는 사람한테만 이게 생기니까요. 집의다. 그런데 정의는 불시에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불시에 쳐들어가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불시에 습격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 어디 있어요? 그럼 빨리 그거 구해올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천함에 있어서 양심의 뿌듯함이 없으면 호연지기도 쪼그라들게 된다. 양심의 뿌듯함이 호연지기를 길러준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르는 팁을 주마 하면 이게요. 이거예요. 반드시 일 삼는 바가 있어야 된다. 뭘 하라는 거죠? 양심에 부끄러우면 참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심에 부끄러운 게 있으면 반드시 일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는 일 처리를 하라. 단, 물정. 이게 옛날 철학자들이 참 못 풀었던 부분이다. 물정. 반드시 일 삼는 바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꼭 실천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즉 양심의 뿌듯함을 얻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꾸준히 씨앗을 뿌리라는 얘기죠. 반드시 제식으로 얘기하면 씨앗을 뿌려야 한다. 단, 바를 정, 바르지 마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맹자 입에서 단, 올바르게 하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물정.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옛날 선비들도 이 부분 번역이 좀 이렇게 애먹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는 바가 있대, 물정, 올바르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억지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올바라야 돼 하지 말아요. 내 양심의 부끄러움만 면해야지 완벽하게 뭔가 올바른 모습이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성인들은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건 성인이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은 참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여러분 양심에 정찜찜한 거 그것만 하셔야 돼요. 더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 탐진치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덤비면 그게 탐욕이 돼요. 좋은 열매가 안 맺어져요. 거기서. 이해되세요? 이해 좀 마음 편하시죠? 안 그래도 자꾸 소말리아가 걸리고 그랬는데 시리아가 걸리고 막 걸리는데 찜찜하시는 건 당연해요. 수용하세요. 예, 우리 양심은 온 우주를 다 구하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길 가다가요, 개미 하나가 다리가 부러져도 여러분은 찜찜해요. 한 생명이 뜻을 못 편다는 거는 답답한 일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신경 써야 할 일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그 바로잡고 있지 못한 그 찜찜함을 신경 쓰셔.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선의 씨앗을 뿌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풀어줘요. 신물망. 마음으로 늘 양심에 부끄러운 거 하지 말기를, 양심을 실천하기를 잊지 말되
물 조장, 물은 하지 말아요. 다 이게 부정이에요. 물은 하지 마라.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라. 뭐 조장은 하지 마라. 같은 말이에요. 위아래가. 두 번 얘기해 준 거예요. 항상 양심에 부끄러운 거 있으면, 찜찜한 거 있으면 자명하게 바로잡되 완벽하게 되길 바라지는 마라. 다른 말로 마음으로 항상 양심에 걸리는 거 바로잡는 걸 잊지 말되 억지로 잘하려고 하시는 말. 내가 지금 자명하지 않은, 덜 찜찜한데도 막 더 잘하려고 하다가 더 멋진 양심 하려다가 망치지 마라. 딱 찜찜한 그것만 풀어라. 그래야 여러분 양심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여러분 양심이 커가요. 여러분 양심을 키우는 게 목표인데 완벽한 코스프레를 하려고 그래요. 완벽한 성인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속으로 골마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살 이 짓도 못하겠다 할 때가 와요. 주변이 다 나를 보살로 보니까 더 보살이 되려고 해요, 사람들은. 이해되세요? 보살도는 뭐 이렇게 막 좋은 거 이거 남한테 나눠줬더니 역시 보살이라 다르구만 이러면 다음 날은 이거 2개 사와야 돼요. 왜냐면 내가 보살로 보여야 되니까. 이게 탐진치입니다. 다음 날 쌩깔 수 있어야 보살이에요. 어제는 양심에 주는 게 자명해서 준 거고 오늘은 그렇게 찜찜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살을 못 당해요. 욕심꾼도 보살을 못 당해야 되는데 만들어진 보살, 가장된 보살은 욕심꾼의 밥이죠. 욕심꾼이 보면 그냥 알아요. 저 사람은 보살로 불리고 싶어 하는구나. 보살님, 보살님 하면서 다 빼갑니다. 그럼 이쪽은 또 보살로 보이고 싶어서 다 줘요. 아니 이걸 줬는데 이걸 안 줘? 그럼 또 덜 보살 같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줬는데 이걸 안 줘? 그럼 또 덜 보살 같잖아요. 신나게 보살 코스프레 하다가 다 털려요. 욕심꾼은 그것까지 다 이용합니다. 가짜라는 거 그냥 알아요, 욕심꾼. 근데 진짜를 만나면 욕심꾼도 헤맵니다.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찜찜하면? 왜냐, 욕심꾼이 보살이 아닌 이상은 양심에서 오는 찜찜 자명 신호만 따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정도면 보살, 가짜 보살인 줄 알고 여러분한테 적당히 아첨해봤다가 여러분이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재미없어서 갑니다. 이 사람은 건드려봤자 재미가 없거든. 뭔 이렇게 욕심을 제시하면 따라오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찜찜하면 안 해버리고 자명하면 해버리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래야 보살이 그 소인배를 잡는다, 소시오패스 잡는다 이게 실현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면요 보살 가장을 하고 계시면 금방 낚여요. 그래서 자 이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양심에 부끄러운 거 있으면 찜찜한 거 있으면 자명한 것으로 바로잡는데 반드시 자명한데 최선을 다하시되 억지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은근히 양심의 그 자명한 거를 추구하고 찜찜한 걸 바로잡는 걸 은근히 잊지 마시되 너무 억지로 조장하지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을 빼면서 자연스러워지시란 얘기예요. 물망물조장은요. 잊어버리지도 않되 조장하지도 억지로 잘하려고도 안 한다는 건요. 그냥 되게 생활화해서 실천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놀이처럼. 이해되세요? 그 얘기예요. 몰라 하는 것도요. 잊어버리지는 말되 억지로 조장하지 마세요. 그러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몰라를 하면서 사시라는 얘기죠. 필요할 때 몰라 하고 적절하게. 조장하는 게 뭘까요? 몰라. 잊어버리는 건요. 며칠 잊어버려요. 몰라 안 하고. 자, 잊어버리지도 않되 억지 힘도 안 쓰는 그 상태가 최선의 상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오래가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최선은 눈에 핏발 서고 막 이럽니다. 하루 하고 나가 떨어져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진리는요. 오래 할 수 있는 게 진리지 오래 할 수 없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을 오래 할 수 없는 물건이면 양심이라는 게 이게 양심이 도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돼요. 양심을 실천한다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지 억지로 힘을 쓰고 있는 동안은 아직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 있어요. 가짜예요. 양심을 포장하려고 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가짜예요. 솔직하게 나 찜찜한 거 이렇게 풀었다. 그게 제일 담백한 수행계. 이렇게 찜찜했는데 이렇게 풀었다. 너무 막 여러분의 작은 행위 하나를 막 팔찌보살 되게 막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오래 못 하시겠네 이렇게 봐요. 저는 진짜로. 나 양심 이렇게 잘합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때 저는 들으면서 힘을 빼셔야 되는데 저렇게 이건 뭐 엄청난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밥 먹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밥은 안 잊어버리시죠. 그러니까 밥 생각하듯이 자연스럽게 육바라밀을 취해서 닦으시고 양심이 찜찜한 거 있으면 바로 잡아놓고 마음이 좀 흔들리면 몰라 한번 때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살아가시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양심이 한 해, 두 해 자라요. 자라는 게 목표인데 조장을 해버리면 죽어버려요. 맹자가 그 다음에 든 예 읽어드릴게요. 조장하지 말라는 예를 이렇게 했습니다. 송나라 사람처럼 조장하면 안 된다. 송나라 사람 중에 벼의 싹이 자라지 않음을 걱정하다가 왜 내 싹은 남의 논처럼 막 안 자랄까 걱정하다가 가서 싹을 다 뽑아놨어요. 이게 조장입니다. 자라는 걸 도왔다예요. 자라는 걸 돕지도 말해요. 말이 여러분 양심이 자라는 걸 돕지도 말해요. 지금 느끼는 그 양심의 자명 찜찜에만 최선을 다하지. 이 정도 찜찜한 거 이렇게 풀어서 되나? 더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사족이 돼요. 뱀에다가 발을 그려놓는 격이 돼요. 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양심에 울리는 딱 그 정도만큼 최선을 다해 응해주기만 하면 실력이 늡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어제는 남한테 내가 이거 하나 줬으니까 오늘은 두 개 줘야 돼. 이건 뭐 자명한 얘기가 아니죠. 본인의 지금 생각이지 양심이 이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에서 지금 그게 찜찜해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제 했으니까 기분에 오늘 이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처럼 벼를 막 자라게 해놓고는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벼에 싹 자라는 걸 도왔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이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벼에 싹이 다 말라 죽어 있었다. 맹자가 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양심 잘하려고 억지 부리지 마라. 양심의 뿌듯함만 느껴라. 부끄러운 것만 없게 하고 살아라.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는 게 되고 그러면 엄청난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하루 너무 힘을 쓰면 조장이 돼서 말라 죽어버릴 것이다. 다시는 양심 안 한다 소리가 나온다는. 내가 양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잘 되는 일도 없고 본인이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 마음 먹고 계시면 그때 몰라 하셔야 돼요. 그때가 몰라 필요할 때. 몰라가 안 돼서 힘들 때 그때 몰라가 필요할 때. 항상 몰라와 함께 하세요. 견성이 뭘까? 안 돼요. 몰라 하세요. 지금 여러분 역량 이상의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조급하지 않을 때 견성은 자연스럽게 이미 이루어져요. 여러분 자신이 참나인데 왜 조급하세요? 조급하지 않으면 참나예요. 여러분이 참나를 찾아야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참나예요. 근데 공연히 참나 찾겠다고 조장을 하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여러분 참나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몰라 하세요. 참나 안 찾고 있을 때가 여러분 참모습이에요. 여유롭고 걱정 없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참나를 찾아야 되는데 하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때 몰라가 필요한 거 그때예요. 몰라에서 다시 내려놔 버리면 돼요. 다시 참나 상태로 돌아. 늘 참나로 살면서 육바라밀과 함께 살아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